안녕하세요, 상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마진거래소를 이용하실 때 가장 헷갈려 하시는 기본 개념 몇 가지를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유튜브에서 상구의 완전 정복 시리즈라는 부제로 거의 대부분의 마진거래소 사용법을 강의하였는데요. 최대한 짧고 임팩트 있게 설명드리느라 꼭 아셔야 되는 부분만 집중적으로 압축해서 말씀드리다 보니 세부적으로 궁금증을 해결해드리지 못해 질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은 질문을 받았던 부분에 대해서 알기 쉽게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적인 비트코인 마진거래소 사용법을 알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우측 상단에 나오는 가드 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공매수, 공매도를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매수와 매도는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라면을 100원에 매수를 하고 200원에 매도를 했다고 하면 100원의 이익을 보는 것을 모르시는 분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10원밖에 없는데 100원짜리 라면을 매수하고 싶은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은행에 가서 나머지 90원을 빌려서 100원에 라면을 매수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200원에 그 라면을 팔아서 90원을 은행에 갚으면 되는 것이지요. 마진거래소에서 공매수하는 것은 바로 위와 같은 경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공매도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접하는 개념이 아니다 보니 조금 헷갈리실 수 있는데요. 라면을 200원에 10일 뒤에 팔기로 하고 미리 라면 값을 받습니다. 우리는 10일 뒤에 라면을 가져다 줘야 합니다. 10일 뒤에 라면 값이 100원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100원의 라면을 구매해서 200원에 팔기로 약속한 상대방에게 라면을 가져다 주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100원의 차익을 볼 수 있죠. 그러나 만약 라면이 300원이 되었다면 우리는 300원에 사서 가져다 줘야 합니다. 100원의 손해를 보게 되는 것이지요. 이런 개념이 바로 공매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 공매수는 매수와 동일하게 가격이 올랐을 때 팔면 이득을 보는 것이고, 공매도는 가격이 내렸을 때 포지션을 정리하면 이익을 보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잘 되셨나요? 이제 위에서 잠깐 언급한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개념인 레버리지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3만 달러에 거래 중인 비트코인을 나는 3,000달러밖에 보유하고 있지 않는데도 한 개를 공매수하고 싶어서 10배율의 레버리지를 사용해 공매수했다고 가정합니다. 원래 비트코인 한 개를 3만 달러에 구매했다면 비트코인이 영원히 되지 않는 이상 사라지지는 않겠죠. 즉 100% 하락이 있어 휴지 조각이 되지 않는 이상 1원은 건진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3,000달러에 10배율의 레버리지를 사용해 비트코인 한 개를 구매한 경우에는 비트코인 가격이 10%만 떨어지게 되더라도 청산이라는 개념으로 비트코인이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10배율로 진입을 하였기 때문에 10% 곱하기 10배를 하면 100%라는 계산이 나오고, 실제로는 10%만 떨어졌지만 우리는 100%의 비트코인 하락을 맞이하는 것과 동일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들진 않나요? 돈을 빌려서 거래를 한다는데 이자는 없습니까? 이자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을 때 우리는 펀딩비의 개념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은행에서 돈을 빌리면 보통 특수한 계약이 추가로 없는 이상 한 달에 한 번씩 이자를 지불합니다. 거래소에서는 보통 8시간에 한 번씩 이자를 지불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 시간에 이제 펀딩비가 정산이 되는데 이것은 우리가 거래소에 지불하는 돈이 아닙니다. 펀딩비는 포지션 보유자들끼리 서로 주고받는 것입니다. 내가 공매수를 하든 공매도를 하든 어차피 해당 호가에 체결을 한 반대 포지션 사용자가 있으므로 어차피 공매수, 공매도 총 비율은 같습니다. 여기서는
거래소의 마켓 메이킹, 소위 봇들도 전부 사용자로 보았을 경우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공매수 포지션 보유자들이 공매도 포지션 보유자들에게 펀딩비를 주거나 반대로 공매도 포지션 보유자들이 공매수 포지션 보유자들에게 펀딩비를 주기도 하는데, 이것은 정확히 계산되는 공식을 알 수 없으나 거래소에서 자체 공식대로 계산하여 공지하여 줍니다. 그래서 펀딩 비율이 양수로 되어 있으면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지불한다고 되어 있고, 음수로 되어 있으면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지불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시장 상황에 따라 변동되는 거라서 더 자세히 말씀은 못 드리지만 8시간마다 한 번씩 지불하는 펀딩비를 이자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교차와 격리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많은 거래소 가이드를 찍으면서 교차만 사용하세요, 격리는 사용 안 하셔도 됩니다 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전문적인 투자자분들 중에 격리를 이용해서 운용을 하는 분들도 있으므로 제 말이 꼭 정답은 아닙니다. 격리는 말 그대로 격리입니다. 내 시드가 $100가 있는데 10배 격리로 체크하고 $500를 공매수한 경우 어떻게 될까요? 즉 $500의 10배율이니까 실질적으로 $50를 가지고 10배율인 $500를 공매수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포지션이 청산되더라도 실질적으로 $50의 손해밖에 입지 않습니다. 그러나 무조건 10배율 정확히 계산되므로 청산 가격도 10%만 떨어지면 청산되게 됩니다. 반대로 교차로 체크하고 같은 $500를 공매수한 경우 어떻게 될까요? 교차의 경우에는 본인의 시드 전체를 가지고 배율을 계산하게 됩니다. 즉 $100를 보유 중이기 때문에 $500를 공매수하면 5배로 매수한 것이기 때문에 5배율로 잡힙니다. 그래서 같은 포지션이지만 격리 10배를 체크하고 $500를 매수하면 10%만 떨어져도 청산이 되는 반면에 교차를 체크하고 $500를 매수하면 20%가 떨어져야 청산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격리의 경우 청산 시 $50만 청산되는 반면에 교차의 경우에는 청산 시 자신이 보유한 $100 전부 청산되게 됩니다. 제가 설명을 하면서도 다시 한번 느끼지만 격리는 사용하지 마시고 교차로 마진 거래를 배우시기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즉 격리는 자기의 시드를 격리시킨다는 개념이고 교차는 자기의 시드를 전부 사용한다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이해가 잘 되셨나요?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친절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모두 성투하시고 익절하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